저는 47세 정세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20살 딸 수아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혼 3년 차였던 어느 저녁 현우가 퇴근해서 돌아오더니 갑작스럽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저희 신혼집 거실에 앉아서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해요. 거실에 켜진 노란 조명 아래서 현우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거든요.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세연아, 나 불임이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현우가 불임이라니. 결혼하기 전부터 현우는 늘 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없으니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축구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현우가 갑자기 불임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널 위해서라도 놓아줄게. 넌 아직 젊고 예쁘니까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 현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떠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게 이유야? 다른 건 없어? 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했어요. 현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혼 한 달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은 임신 확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기분이었죠. 불임이라며 저를 떠난 현우. 그런데 제가 임신이라니. 처음에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검사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임신 5주 차. 집에 혼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불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혹시 현우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현우에게 연락해서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 서류까지 다 처리한 상황이었고 현우는 제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잖아요. 지금 와서 임신했다고 말하면 현우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친구 미영이가 놀러 왔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이혼한 이유를 계속 궁금해 했거든요. 그날도 역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연아, 정말 왜 이혼한 거야? 현우 오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현우의 불임 고백부터 이혼, 그리고 지금의 임신까지. 미영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럼 아이 아빠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불임이라며 저를 떠난 현우에게 지금 와서 임신 소식을 전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현우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저를 떠난 거잖아요. 아이 때문에 다시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소중했고 이 아이만큼은 제가 꼭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다른 임산부들은 남편과 함께 오는데 저만 혼자라서 가끔 쓸쓸했죠. 하지만 뱃속 아이와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달랬어요.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매일 일기도 써줬습니다. 그렇게 10달을 버티고 드디어 수아가 태어났어요. 처음 품에 안은 수아를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제 딸. 이 아이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수아가 20살이 되던 해봄날,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죠.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 창밖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학원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남자는 분명히 현우였습니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죠.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저는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학원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뭔가 간절한 것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잠깐 자습하라고 말하고 현우와 함께 학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연아, 오랜만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보였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학원 안으로 향했는데 마침 수아가 레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수아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 바이올린을 배우러 온 상태였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 혹시 내 딸이야? 현우의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아가 현우를 많이 닮았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20년 만에 만난 현우가 어떻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반응을 보더니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죠. 그 아이 나를 너무 닮았어. 특히 눈이랑 코 모양이. 세연아, 설마 그 아이가 내 딸인 거 아니야? 현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날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아와 단둘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현우가 나타나서 우리 생활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 착각이에요. 우리 딸은 당신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아, 나는 확실해.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현우의 유전자 검사 제안에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였죠.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했거든요. 유전자 검사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 수아는 당신과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제가 강하게 부인하자
현우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세연아, 그만해. 나도 이제 다 알고 있어. 그때 내가 너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불임이라고 했던 게 거짓말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불임이라고 해서 저를 떠난 거잖아요.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학원 앞 작은 카페에 앉아서 현우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제 세상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나 그때 다른 여자랑 바람났어. 윤소미라고 내 회사 후배였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불임이라는 거짓말을 한 거야. 차마 바람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현우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였어요. 불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바람을 피워서 떠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서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바보로 만든 거네요. 당신이 불쌍해서 이혼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배신하고 떠난 거였군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이미 늦었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했어요? 응, 결혼했어.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 소미는 아이를 낳고 나서 외국으로 떠났어.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그 아이도 소미가 데려갔고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묘한 동정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 수아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확신이 섰어. 내 딸이 분명해.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우의 간절한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지만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일이었죠. 검사를 받기 전 수아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거실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수아는 처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수아의 놀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니 수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 아빠 이야기를 안 한 건 너를 보호하고 싶어서였어. 그 사람이 우리를 떠났거든. 하지만 수아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죠.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아빠가 없다고 했잖아요. 수아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거든요. 20살까지 아빠가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친부 일치. 현우가 수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숨길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수아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건 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과지를 보여주자 수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종이를 바라보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빠를 알 권리가 없었나요? 수아의 절규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아에게 상처를 준 거였죠. 2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아온 수아의 마음을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현우도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는 매일 학원 앞에 나타났어요. 수아를 보고 싶다고, 딸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수아는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20년 동안 없었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행세를 하려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현우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안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수아가 마지못해 현우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와서 제게 말해준 거였죠. 엄마, 그 사람 많이 아파 보여요.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요. 수아의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수아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저는 직접 현우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현우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를 보자 반가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연아, 와줘서 고마워. 사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현우는 수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으로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거였죠.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현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아가 혼자 현우를 찾아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수아와 현우가 병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아는 현우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아빠 아닌 척하며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아빠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현우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수아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받는 게 눈에 보였죠.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아빠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현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아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피로 이어진 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수아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제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들어가도 될까? 한참 후에야 수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저는 수아 옆에 조용히 앉아서 등을 가만히 쓸어줬죠. 어릴 때부터 수아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해주곤 했거든요. 엄마,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아빠 이야기를 안 한 건 정말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잖아. 너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아픔과 궁금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죠. 수아는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했었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저를 배신하고 떠난 후로는 그 사랑도 원망으로 바뀌었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야, 수아야. 제 말을 들은 수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나 봅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수아가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20살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제게는 작고 소중한 아이였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둘이 살아오면서 쌓인 모든 사랑과 정이 그 순간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수아야,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한 번 정도는 만나보는 게 어떨까? 후회하지 않게. 제 조심스러운 제안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마침내 현우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수아를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밖에서 기다렸죠. 딸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을 갖는 순간이니 제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 수아가 병실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수아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수아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엄마, 그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수아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아버지가 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니 얼마나 절박했을까 싶었거든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가 한 말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현우는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아야, 아빠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어. 내 엄마를 버린 것, 그리고 너를 몰랐던 거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수아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던 아버지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고 하더군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드렸어요. 한 번만요. 그 순간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고 수아가 말해줬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현우는 수아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엄마를 잘 돌봐달라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날 밤 현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저와 수아가 급히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현우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저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수아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원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수아는 묵묵히 현우의 영정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죠. 저도 조용히 현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저와 수아는 다시 예전처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서로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걸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